시환적분법 못지않게 입학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적분법하고 유리함수의 적분법입니다. 워낙 중요한 적분법들이라서 반드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부분적분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부분적분법은 두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적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하고 g가 미분 가능하고 f'과 g'이 연속이라면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1번은 부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법이고 2번은 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분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이 적분 공식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두 함수 fx하고 gx의 곱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곱에 관한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하죠. 즉 f'x 그리고 gx입니다. 플러스 fx 그리고 g'x와 같이 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의상 얘를 남겨놓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f'x gx 이퀄 fx gx 프라임 마이너스 fx g'x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식이 같으니까 적분을 해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f'x gx 이 함수에 대한 적분은 오른쪽 이 함수를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차이가 난다면 기껏해야 적분상수 c만큼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fx g'x dx가 되는데요.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인테그랄 fx gx의 도함수의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그리고 g'x dx입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게 되면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fx gx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에다가 적당한 상수 C1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잘 보면 이 인테그랄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은 즉 fx에 대한 인테그랄을 계산한 것은 만약에 f'x가 fx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fx의 적분은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에 상수 c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분 기호에 결국은 상수가 있습니다. 미분하고 나서 다시 적분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C1이 붙을 텐데요. 어차피 이거 마저 계산하면 여기서도 상수가 또 나옵니다. 결정되지 않은 두 개의 상수 C1, C2 합쳐서 나중에 한꺼번에 쓰면 되니까 이거 적분할 때 결국은 한꺼번에 모은 상수를 C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가 상수를 붙일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시피 간결하게 이와 같은 형태의 공식이 유도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f'g 즉 두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은 오른쪽처럼 적분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음같이 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f' 그리고 f'g 즉 두 함수의 곱인데요. f 곱하기 g의 꼴이 아니라 한쪽은 도함수로 되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f'과 g의 곱이죠. f'g를 이렇게 쓰고요. 얘를 적분한 걸 밑에다 쓰고 얘를 미분한 걸 역시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식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f하고 g를 곱합니다. 즉 이거 계산한 결과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계산 결과들을 자 f 곱하기 g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리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fg'을 곱해서 적분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줄 따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fg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이에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의 적분을 뺀 것이 바로 f'g에 대한 적분입니다. 공식 자체가 이해됐죠? 이런 꼴의 적분은 fg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분이 이와 같이 적분이 됐다면 정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구간만 더 명시하게 되면 중간과정 생략하고요. 여기만 달라집니다. 여기만 달라져요. 여기는 A부터 B까지고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법과 유사하게 정적분에 대한 부분적분법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적분법은 두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을 사용할 때 빈번하게 쓰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적분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험 문제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치환이 가능하면 치환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어느 한쪽을 치환적분의 기본 아이디어는 어느 한쪽을 치환했을 때 다른 쪽이 즉 dx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치환된 문자로 표현이 된다면 제대로 치환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한쪽을 치환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치환된 문자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설령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원래 있던 식보다 치환한 식의 모양이 더 복잡하다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치환적분의 기본 아이디어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바꾸려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곱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혹시 치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치환이 안 된다면 그때는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함수의 곱의 꼴로서 치환이 아닌 부분적분법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문제는 다음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인테랄 0부터 1까지 x2의 2x승 dx인데요. 자, 두 함수의 곱의 꼴입니다. f'과 g의 역할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느 함수를 f'이라 보고 어느 함수를 g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오른쪽에 이 적분, 잘 보세요. 두 함수의 곱의 꼴을 적분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바로 직접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또 다른 곱에 관한 적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좌변의 적분보다 이 오른쪽의 적분이 더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만 얘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왼쪽의 적분보다 오른쪽의 적분이 더 복잡하다면 이걸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돼요. 즉 둘 중에 어느 것이 f'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f'을 만약에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f'을 x로 봤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얘를 적분해야 되잖아요. 2분의 1 x의 제곱. 그럼 당연히 f'을 x로 봤으면 나머지가 g가 되는데요. 얘를 미분하면 2의 2x승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적분한 걸 빼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는 순간에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x의 1승, 2의 2x승인데 이거 만약에 이대로 계산한다고 가정해봐요. 2분의 x죠. 2의 2x승 0부터 1이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프라임 2하고 2분의 1 지워지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모양이 되잖아요. 여기가 2차식이에요. 얘는 1차식인데 얘보다 얘가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분법을 적용할 때는 처음에 f' 역할을 어느 함수를 볼 것인가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둘 중에 하나죠. 얘를 f'이라 보든 아니면 얘를 f'이라 보든 둘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 잘못 계산했다 싶으면 다시 바꿔서 풀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매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시행착오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풀어본 다음에 적절하게 이런 문제들은 여기 지수함수하고 다항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다항식을 g라 놓고 나머지 지수함수를 f'이라 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면은 자, 일단 얘는 적분이 쉽죠. 얘를 미분해 보세요. 1이 나오잖아요. 이 다항식을 미분하니까 차수가 내려가죠.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f 곱하기 g 2분의 1 x2의 2x승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에서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2의 2x승 dx가 되죠. 자, 조금 전에 계산했던 거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월등히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얘는 좌변보다 더 쉬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서야 제대로 이게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부분적분법을 적용할 때는 어디를 F'이라 보고 어디를 G로 볼 것인지를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건대 지수 곱하기 다항식이 있으면 지수를 F' 그리고 다항식을 G로 보는 것이 요령이에요. 왜냐하면 미분하면 차수가 자꾸 내려가거든요. 여기가 만약 고차식이면 필요하다면 부분적분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1을 대입하니까 2의 제곱이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하나만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x승을 적분하니까 2분의 1, 그리고 2의 2x승, 그리고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이제 2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정도는 좀 해볼까요? 4분의 2,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와 같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1로 묶어서 표현했네요. 그럼 4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험 문제는 1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12번의 답은 1번이었었네요. 자, 이제 비슷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유사한 형태죠.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꼴입니다.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꼴이니까 지수를 F'으로 다항함수를 G라 보면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반대로 놓는 순간에 더 복잡해져서 적분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F'을 2x승으로 G를 2x-1로 보겠습니다. 얘를 적분하니까 2x승이고 G를 미분하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적분 그냥 바로 이어서 썼다라 보겠습니다. F 곱하기 G예요. 2x-1에 2x승, 그리고 구간 0부터 1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이에요.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2x승 0부터 1까지 dx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2를 대입하니까 2에서 1 빼면 1, 2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을 대입한 거 빼야 돼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형승이니까 2형승 1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 적분하면은 2x승 0부터 1이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2 플러스 1이 됐군요. 마이너스 2배 2 마이너스 1이 됐어요.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군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3 마이너스 2라 쓰면 되겠네요. 보기에 그게 있네요. 3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 답은 1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함수의 고백골에 관한 적분은 부분적분법을 쓰면 효과적으로 잘 계산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놓는 방법만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죠. 지수 곱하기 다항함수가 있다면 지수함수를 F'으로 그리고 다항함수를 G라 보고 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예제 14번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필요하다면 부분적분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가 그러합니다.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인데요.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예요. 자, 이럴 경우는 부분적분법을 2회 반복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을 여전히 지수함수로 볼 것이고 G는 X의 제곱입니다. 얘를 적분하면 2x승이고 G를 미분하면 2x입니다. 주어진 저 적분은 부분적분법을 씁니다. F 곱하기 G예요. X의 제곱 2x승 구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이에요. 이 바깥으로 내보내고 X 2x승 0부터 1까지 dx입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또다시 두 함수의 고백골에 관한 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분적분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F'G를 이렇게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한 문제 안에서 똑같이 같은 문자를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알파벳을 쓸게요. U'과 V라는 알파벳을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지수를 2x승으로 다항함수를 V라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적분해야 되거든요. 이쪽은 미분을 하고요. 자, 그래서 2x승 적분해봤자 자기 자신이고 V를 미분하면 1이에요.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하니까 1, 2의 1승,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x 때문에 0이 나오니까 하나만 하고요. 마이너스 2배, 이제 UV예요. 2개 곱하니까 x, 2의 x승, 0부터 1 마이너스 인테그랄 UV 프라임 2x승 0부터 1까지 dx입니다. 요런 꼴의 적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잘 알아두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거 결과도 기억해두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이제 1을 대입하면 2의 1승,
2를 대입하면 2L승, 0을 대입하면 X 때문에 0이고요. 요거 적분하면 2의 X승인데 구간 0부터 1이에요. 다시 정돈하니까 2-2가 되고요. 2-2-1 이렇게 돼요. 2는 서로 지워지고요. 1만 나와요. 그래서 요런 꼴의 적분이 1이었구나 라고 기억해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죠. 그래서 다 계산한 결과는 2-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제 14번의 답,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 답은 2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필요하다면 부분적분법을 2회 반복 적용할 수 있고요. 더 많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여기가 n승이잖아요. 자연수 n이라면 부분적분법 자연수해야 돼요. 부분적분법 n회 반복 적용합니다. x의 5승 곱하기 2의 x승이라면 부분적분법을 5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곱이었으니까 2번 한 꼴이 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어서 1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까지는 지수 곱하기 다항함수였다면 이번에는 삼각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꼴도 어디를 F'이라고 보고 어디를 G로 볼 것인가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다항함수하고 지수라든가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가 주어지면은요, 이 삼각함수 쪽을, 즉 다항함수 쪽을 G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미분할수록 차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다항함수를 미분하게끔 만들고 나머지 초월함수를 적분하게끔 만들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즉 15번의 문제 F'을 초월함수 sin x로 볼 것이고 G는 x 플러스 1로 보겠습니다. 얘를 적분하죠. sin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G를 미분하니까 1이 나왔죠.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적용합니다. F 곱하기 G예요. 2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코사인 x 그리고 구간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마이너스 인테럴 fg 프라임 마이너스 코사인이가 바깥으로 나서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dx 이와 같이 됩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파이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대입하면은 0을 대입한 거 빼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0을 대입하면 1이고 코사인 제로 1이라서 1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의 부정적분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예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되니까 파이 플러스 1이 됐고요. 이거 플러스 해야 되고 파이 플러스 1이고요. 여기 1이 있네요. 자, 그리고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 사인 제로 제로. 이거 뒤는 다 제로입니다. 이건 제로가 됐으니까 할 필요 없었네요.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파이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함수 곱하기 초월함수가 있으면 다항함수 쪽을 G라 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는 아니죠. 이 무리함수잖아요. 한쪽은 무리함수고 한쪽은 또 루트 x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양대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두 함수의 고백골에 관한 적분이에요. 치환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분법을 쓸 때 어디를 F'이라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F'이라 보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F'을 놓을 때는 적분하기 수월한 함수를 F'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ln x를 적분하는 것보다는 루트 x를 적분하는 게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입니다. x의 n승꼴 적분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을 루트 x로 보고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니까 이건 x의 2분의 1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g는 ln x입니다. g를 미분하면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 이와 같이 돼요. 자, 얘를 적분하죠. x의 n승꼴 적분하는 거잖아요. 2를 더하니까 2분의 2,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역설치하니까 3분의 2, x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부분적분법을 적용합니다. f 곱하기 g예요. 두 개를 곱합니다. 3분의 2, x의 2분의 3승 그리고 log x fg예요. 구간 1부터 4까지예요. fg 마이너스 인테럴 fg 프라임입니다. 3분의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두 개 곱하니까 지수법칙을 적용하죠. x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2예요. 2분의 3에서 요 두 개 곱하면 3분의 2 바깥으로 나온 거고 지수법칙 적용해 보세요. 요 2분의 3승이니까 x의 1승과 2분의 1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2분의 1승 이와 같이 되는군요. 구간은 여기 1부터 4까지입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4는 2의 제곱이에요. 3분의 2 2의 제곱이고 제곱과 2분의 1 지워지니까 2의 3승 8이 나왔네요.
그리고 로그 4가 있습니다. 1을 대입하면 로그 1이 제로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xn승꼴 적분합니다. 2를 더하면은 2분의 3이 되죠. 역설차니까 3분의 2 x의 2분의 3승이고 구간 1부터 4까지입니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3분의 16 로그 ログ 4가 됐고요. 마이너스 3, 3, 9분의 4가 되고, 자, 이제 여기 4는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2분의 약분돼서 2의 3, 4, 8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몇 승해봤자 1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만 나왔네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여기 보면 다 로그 2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성질 한번 더 써야겠군요. 로그 4는 2의 제곱입니다.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로그 2의 제곱이고 2가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3분의 16에 곱하기 2예요. 3분의 32 로그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이군요. 마이너스 9분의 28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32 로그 2 마이너스 9분의 28 답이 4번이군요. 16번의 답은 4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함수의 고백골에 관한 적분을 다루려고 할 때 부분적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 두 함수의 고백골이라 해서 부분적분법을 쓰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치환이 가능하다면 치환해서 계산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2x, 2의 x승이라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당연히 부분적분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더라 봐요. 더 복잡한 모양이 됐어요.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치환을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이 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겠습니다. 얘를 t라 놓으면 좌변 미분하면 dt, 우변 미분하면 2x dx예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2x dx가 요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치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어느 특정 부분을 치환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이 x가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이 dx까지 포함해서 t에 의해서 간단하게 표시가 된다면 치환적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치환적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이제 부분적분법을 쓰거나 그래야 되죠.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은 인테그랄 2의 x의 제곱을 t로 나눴으니까 2의 t상 2x dx는 dt가 됐어요. 이렇게 됐고 x가 0일 때 대하는 t도 0이고 x가 1일 때 대하는 t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치환을 하니까 복잡한 적분이 아주 간단한 적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2의 t승 적분해봤자 자기 자신이고요. 구간 0부터 1이니까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함수의 고백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분적분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 치환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치환이 훨씬 더 쉬운 적분입니다. 그래서 치환이 되면 치환을 하고요. 치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꼭 부분적분법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적분법을 활용하는 방법 이해되셨죠?